자, 그러면 오늘 예정된 시간대로 마이크를 우리 서울서 내려오신 우리 김용태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나눔과 기쁨이 호스피스를 통해서 또 좋은 요양병원들 잘 연결되어져서 또 좋은 결과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협약식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제가 요 앞으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오늘 제가 이제 발제 또 처음 강의인데, 오늘 저희는 이제 1인 세대와 동행이라는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1인 세대 문제가 지금 여러분 피부에 얼마나 와닿는지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처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얼마 전 자료를 보면 전체 가구의 41%가 1인 가구다라고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에게 또 도시락이나 또 우리가 필요할 때 병원도 같이 동행하고 여러 가지 또 수급자도 만들어 드리고, 목사님들이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지금까지 과제였다면, 이제 우리 주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1인 가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은 1인 가구가 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복지 서비스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지 서비스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잡혀 있고, 두 번째는 이미 복지 서비스도 시설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져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전에는 정부가 주는 것만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부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복지 서비스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려웠던 분들은 계속 정부가 주는 거에 익숙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이런 부분도 좀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용 형태가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 나이 때도 그렇고 어디서 이력서를 내면 대부분이 하루 종일 근무는 없습니다. 거의 오전 근무, 점심 근무, 아니면 저녁 근무, 이런 식으로 풀타임 잡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인 가구의 대부분은 사실은 충분하지 않은 소득을 가지고 충분하지 않은 복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눔과 기쁨은 이제 동행을 저희들의 앞으로의 정책 목표로, 또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동행은 기존에 우리가 반찬을 나눠주고 이런 것도 동행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과 또는 습관, 경제, 또 회복, 고립, 안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근하는 저희들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동행 신청이 들어오면 날짜, 시간 추가해서 요청을 오면 저희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입력된 내용들을 보고, 또 동행 신청한 사람들이 무료로 동행을 해달라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유료로 해달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제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이 되면 지역별로 전담 관리자가 내용들을 확인하고 누구를 연결해서 보낼 건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와 또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전담 관리자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현장에서 뛰는 봉사자보다는 지역별로 전담 관리자로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봉사자들은 자기가 봉사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 또 어느 정도 자기 봉사에 대해서 수익이 있으면 또 만족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그분들한테 요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데 전담 관리자라면 가치와 또 정신, 스피릿, 철학 이런 부분들이 항상 중심이 있어야 이 전체적인 서비스가 또 봉사 활동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행 서비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우리가 뭐 사업을 하는 건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봉사만 계속 하다 보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가 1시간에 5,000원을 실비로다가 봉사자들한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보니까 거의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1시간에 5,000원이면 병원 갔다 오면 3시간 아닙니까? 그럼 3시간 받고, 3시간을 15,000원 받고 한 번은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하라 그러면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돈도 안 받고 반찬을 나눠줬는데, 그것만 해도 어디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이것을 하나의 봉사 조직으로 짜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절한 인건비 정도는 주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최저 생계비 기준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받는 활동을 가지고 영리활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기 안 계시지만 청년들한테 몰매 맞습니다. 최저임금 주면서 이거 영리활동이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정말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준하고 있는 거는 최저임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역이나 또 다른 곳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동행 서비스들을 봤을 때 유료인 경우가 22,000원 정도로 시간당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 22,000원보다는 좀 낮게 받을 겁니다. 아마 거의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가격 1시간당 얼마를 할지는 저희가 정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교육이 다 마쳐지고 6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저희들이 그때쯤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가 저희가 동행이 기본적인 봉사지만 또 서울과 달리 우리는 대부분이 차량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 발로다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병원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이 굳이 동행이 필요하겠나? 그렇죠?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동행이 필요하다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올 텐데 그때는 저희가 차량 동행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프리미엄 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켜보니까 이미 그 엄마를 부탁해 이런 사이트는 수도권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머니를 하루 정도 와서 봐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3일 동안 와서 어머니를 봐주세요. 또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퇴원했는데 어머니를 누가 와서 좀 이렇게 하루에 2-3시간이라도 와서 좀 약도 먹여주시고 좀 빨래도 한 번씩 돌려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내용들이. 아마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또 프리미엄 서비스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교육을 왔었는데요. 그 사모님이 오랫동안 이제 코마에 있다가 회복이 되신 거예요. 1년 동안에.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을 두고 노회에 갔다 와야 되는데 마음이 이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저희 교육을 받고 나서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와이프를 누군가에게 정말 맡길 수 있다면 하루에 갔다 오는 시간 그 하루 계산해서 20만 원이라도 드릴 수 있겠다. 근데 정말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하나의 그 지역별 관리 전담자이면서 디렉터이면서 동시에 또 자기 자신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오늘 교육하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나는 매니저로 일하겠다. 또 나는 디렉터로 일하겠다. 나는
지역의 동행센터의 대표로 일하겠다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전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동기를 조금 더 높게 잡으시면 이 동행이라고 하는 자원봉사 또 동행이라고 하는 사회적 서비스는 더 빨리 부산 지역에 안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이렇게 이 정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국민의 41%가 1인 세대입니다. 1인 세대 중에는 동행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럼 지금 아직 서울에서는 시작했지만 부산에서는 아직 시작이 안 됐지만 부산도 곧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기독교가 1980년, 90년 IMF 이후부터 사실은 정부에다가 사회복지를 다 넘겨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은 결국은 아이들을 0.8명밖에 낳지 않는 세계적으로 인류의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1인 세대 문제도 정부에다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엔 프랑스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1년 동안 자기 집에 약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이렇게 세봤더니 120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동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저희 부모님에게, 저희 가족들에게, 또 저희와 가까이 있는 어떤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누군가 정말 의미 있는 만남들을 계속 해줄 수 있는 분들로 연결해 주는 것이 교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먼저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1인 세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많은 공무원을 늘려도 1인 세대 문제는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가야 되는 방향으로 아마 정부가 정책을 잡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먼저 나눔과 기쁨을 통해서 이 일들을 시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사역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